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조아다입니다. 오늘 수요일 주유소 2부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듣기 좋은 잔소리만 해주시는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팬분들은 지금 TV 앞으로 모이셨을 텐데 저희 주유소 2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잔소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우리 정재훈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정말 뭐 캔들에 대한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해주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저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혹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이렇게 기대감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서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했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캔들을 대충 2시간 했고요. 대충이라뇨. 네. 이평선도 대충 2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배우고 뭐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캔들 이 기술적 분석의 3가지를 다 보였으니까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어요. 급하게 하다 말았었는데 정배열 초입 권역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요, 사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런 식의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좀 뭐냐면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는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성립된 수량이에요. 누군가는 매수를 할 거고 누군가는 매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수량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딱 체결이 된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거래량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거래량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부분들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있는 종목이냐, 즉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냐 아니냐 요거를 볼 때 그냥 판단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보게 되면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거래량이 점차 줄고 있는 상태로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는 향후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씨가 말랐어요. 거래량이 없이 계속 그냥 하루에 몇만 주씩만 거래되다가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는 부분은 필수적인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떤 투자자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수량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겠죠. 그죠? 어떤 재료가 있나? 혹은 어떤 이슈가 있나?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같이 트레이딩에 동참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보게 되면 거래량을 놓고 보게 되면 전날 거래량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증가를 하고 뭐 그런 조건 검색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거래량을 활용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조건 검색을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그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찌됐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 거래량이 없다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상태로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시작하게 된다면 향후 주가는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줄어든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횡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다. 100% 신뢰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해서 정상에 가까워지게 되면 가까워질수록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정상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급증을 할 수도 있어요. 정상 고점권역에 있었을 때 거래량이 평소에 터진 거래량의 1배 반 정도 터지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을 거래량 상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거래량 상투구나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그 다음 날 뭐 하락을 한다든가 하락 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파락이 나온다든가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거래량 상투가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바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뭐 이럴 때는 뭐 보조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어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계속 횡보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군들, 이게 A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B라는 종목을 보니까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거래가 실리면서 얘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가 바닥에 가까워지면 여기에서 이제 바닥 하방 경직을 좀 보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종목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소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뭐 매집 뭐 이런 얘기들도 표현을 하죠. 이런 경향이 있을 때 불쑥불쑥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는 매집에 대한 부분들, 매집성 거래량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제일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중요하고 캔들도 중요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중요한 부분들은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가장 상승을 하기 위해서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봐야 할 보조 지표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게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투자자분들은 이거 몇 퍼센트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얼마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뭐 혹은 뉴스로 나온다든가 뭐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거나 뭐 거래량이 급증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갖겠죠. 또는 반대로
어제 애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공개를 하고 나서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결국 뭐냐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매수세가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매도세가 강한 부분들도 있어요. 즉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인데 상승 또 하락. 근데 이게 약간의 상승과 약간의 하락이 아니라 뭐 급등 혹은 급락 뭐 이런 시기가 나왔을 때는 거래량은 필수적으로 급증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 길잖아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러면 요것만 보면 돼요. 거래량은요, 그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는 종목은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관심이 없다라면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매수나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와 3% 많이 먹었다라고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걸 보고 또 다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겠죠. 눌림목 포인트를 잡고 혹은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재료나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쳐지는 거고 그만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보통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차례 양봉을 크게 그리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면 조정을 이렇게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눌림목이라는 표현들을 하죠. 눌림목.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 사실 이 고점은 이게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많이 상승한 이유, 종목. 많이 상승한 종목이 대량 거래가 평소보다 더 크게 터지게 된다라면 고점의 징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서 뭐 손바뀜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대량으로 터진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손바뀜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그 종목은 다음날 급등이 또 나와줘야 돼요. 혹은 상승 출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상투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날 하락 출발을 한다든가 또는 개파락이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고점의 징후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들이나 혹은 저나 주식을 하거나 혹 여러분들이나 주식을 하다 보면 매집에 대한 얘기들, 이거 누가 들어왔어요. 메이저 애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이 거래량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의 흔적을 보고 매집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식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예상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뭐라고 하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단, 내가 단기적으로 봤는지 좀 길게 봤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응에 대한 방법은 달라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으니까 차트를 좀 하나 보고 종목군들을 쭉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정배열 초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HLB예요. HLB를 좀 보게 되면 여기하고 저 끝하고는 틀려요. 그죠? 이때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제는 캔들하고 이평선하고 거래량까지 봤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보자고요. 자, 일단 우선 역배열이죠. 그죠? 장대 음봉이었어요. 장대 음봉. 그러면 누군가가 겁나게 매도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겁나게. 근데 장대 음봉을 보였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겠구나를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기에서는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누군가는 저가 매수로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고점권역에 물려 있어서 손절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려서 매도를 한 사람, 손절을 치는 사람, 신규로 매수를 하는 사람, 이런 매수와 매도와의 공방전이 펼쳐지죠. 근데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음봉으로 떨어진 거예요.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속에서도 신규로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체크를 해볼 부분들이 뭐냐면 이 저점 자리대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 요걸 좀 체크를 해보면 좋아요. 이 저점 자리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쭉 HLB를 보면 거래량이 말랐어요. 그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요건 어찌됐든 뭘로 생각할 수 있죠? 손바뀜. 요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살 놈은 다 샀고 팔 놈도 다 팔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살 사람은 다 샀고 팔 사람은 팔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길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요거 뭐예요? 요거 뭐긴 뭐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동학개미운동 뭐 해서 HLB 뭐 신문에 나와서 뭐 몇 천만 원? 3천만 원 산다고 했나요? 그거 뭐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그 조그만 거 사갖고 한 300억 정도는 사줘야 뭐 올라가지? 그 재료로 이슈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참 재수없는 얘기지만 저 요날 절반 팔았어요. 저 챙겼어요. 꼴랑 그 금액 갖다 쳐올릴 수 있을까? 절대 못 치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샀어요. 이 구간에서. 왜?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있었고 정배열 초입 권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이동평균선의 배열들을 보세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정배열이죠. 즉 여기서 보면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상승을 그리고 있죠. 5일선과 11선 마찬가지로. 앤드 거래량이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며칠 감소했죠. 거래량이 며칠 감소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3거래일 동안 횡보를 했어요. 이걸 우리들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눌림목 구간인데 다 보니까
샛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샛별이는 뭐라 그랬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자리라고, 그런 캔들의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수세도 있지만 매도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거래를 쉬었어요. 삼거래를 쉬고 난 이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량이 또 늘어나야 되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거래량이 또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또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러한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봤어요. 단기적으로 봤으면 요 5일선이 꺾이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왜?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5일선의 방향성이 상승해서 들어 눕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실 거고, 어제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럼 이건 뭘 예상할 수 있죠?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시장에 있어서 혹은 이 종목에 있어서 악재가 발생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호가 공백이 있고, 그러면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5일선 깨졌어, 11선 깨졌어. 그러면 뭐예요? 좀 더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럼 좀 더 싸게 사야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망을 하는 거예요. 많이 사지도 않고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 근데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강보합권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죠? 아직 여기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차익을 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이 종목의 재료는 진행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절반 팔았죠? 다시 사서 다시 팔았죠? 다시 샀어요. 그래서 오늘 절반 차익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절반은. 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매집성 거래량들은 있었는데 추세가 꺾이진 않았고, 그리고 어제 장대 양음봉이었다라면 오늘 한 번 더 밀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밀어주질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아직까지 누군가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절반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고 거래량, 이평선, 캔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나름대로 이 종목에 있어서의 시세라든가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상을 했던 그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라면 좀 더 가져가 보는 거고, 그렇지가 않고 내가 예상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탈되는,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만큼 대응을 하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나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캔들을 보고 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점을 갖고서 차트 분석을 하고 차트로 거래를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차트를 좀 보면서 하나씩 또 좀 보자고요. 요거를 볼까요? 차라리 자, 이렇게 요날이에요. 요날.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상장한 지. 그리고 나니 얘도 한번 봐보세요. 아까 HLB 차트를 봤을 때는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여기도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밀려 내려왔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61선이 생겼어요. 근데 61선이 생긴 이유로 보니까 6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안 보여요. 두 번째, 여기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 자리대를 깨지를 않아요. 그러면 요 거래량만 조금만 이렇게 늘어나 주게 된다라면 완전 정배열이죠. 21선 방향성 상방으로 틀어지죠. 5일선도 올라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요거 뭔가 재료와 이슈가 있으면 상승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요 자리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6만 3천 원 매수하시라고. 아마 공개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맛배기 종목입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자리대를 봤으면 자, 대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5일선이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요렇게 단봉으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린 이 캔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 17만 6천 원에 못 판 거 되게 아쉬워하거든요. 요거 아직까지 매도를 할 만한 이유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 5일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상방을 계속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보자고요. 다음 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만약에 이게 도치형의 모습이 나와서 에이 윗꼬리 달고 빠져. 에이 나 이거 먹고 팔 거야 라고 했다라면 이 캔들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는 없겠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터졌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날 무조건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 날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또 올랐네요. 대신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올라갔어요. 아래 꼬리는 뭐라 그랬죠? 매수세. 그죠? 아래 꼬리는 매수세예요. 그럼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5일선 상방각 그리고 있어요.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보유를 해도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날 또 보자고요. 그 다음 날 또 올랐어요. 거래량 감소되고 있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상승한다는 얘기는 매집성 거래량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또 받겠죠.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고 5일선이 깨졌어요. 깨졌다 종가에 살려놨어요. 그러면 16만 3천 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는 5일선 깨졌으니까 절반만 팔아볼래. 아니면 나는 전량 다 팔래. 그걸 했었어도 수익은 제법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60%가 넘는 수익이네요. 그러면 제 성향은 이거 다 안 팔아요. 절반을 팔고 가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이러한 모습이죠. 21선이 깨지면 1차 시세는 끝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자고요. 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쌍봉으로 웃고 있어요. 그죠? 이 쌍봉이라고 했어요. 캔들에 대한 쌍봉도 있고 5일선에 대한 쌍봉도 있어요. 그러면 21선 깼어요. 21선 깨졌으면 그 다음 저점 라인 때 여기 이 저점 26만 8천 원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주가는 더 밀리겠죠. 어떻게? 요렇게 밀리든 요렇게 밀리든 아마 밀릴 거예요. 그럼 25만 원짜리대가 깨지겠죠.
그럼 61선 자리 때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21선 깨졌어요.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서 매수할까? 이것보다도 차트를 돌리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의 주가를 추이를 좀 보고 싶어라고 한다라면 소량만 매수해서 흐름을 지켜보는 거. 그거 이외에는 본격적으로 베팅할 자리대는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자고요. 특수건설이에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렇게.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네라고 대답하신 분은 주식하지 마세요. 저 콩떡 PD. 주가가 야, 너 이 새끼 2,000원부터 9,000원까지 겁나게 올라갔는데 너 이렇게 올랐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땐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그죠? 그러는데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죠? 그리고 난 위에 쭉 보니까 여기서 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여기서. 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죽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샀던 사람이 여기에서 손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주식은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어 내려가야 돼요. 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점을 깨나요, 안 깨나요? 안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차트의 모양새는 만들어 놓죠. 뭘로? 정배열권역으로 살살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또 한 번의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물량 이탈 아니다. 매집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 초점 안 깼으니까. 그죠? 만약에 깼으면 뭐 이렇게 빠지거나 했겠죠. 안 깼어요. 그러니까 요건 매집성 거래량, 여기서도 매집성 거래량. 만약에 죽어 내려가야 된다라면 이렇게 안 빼고 한꺼번에 적점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죠 이게? 정배열. 여기서 보면 정배열이잖아요. 지금 구간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61선을 깨졌고 경기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5일선과 21선 즉 단기선들은 깨져 있어요.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21선의 방향성이 돌고 요때죠. 요때부터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요때부터.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럼 아까 저 뒤에 매집성 거래량이 있었고 요번에도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윗꼬리가 쫙 달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윗꼬리가 달리는 건 매도세예요. 캔들의 저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주가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윗골이나 여기에 윗골이나 매도 물량이 아니겠죠. 팔 사람들은 팔았지만 주가의 저 매물대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항대 왔어 일단 챙겨 계속 흔드는 거죠. 윗꼬리 아랫꼬리.
그러다 보니까 매집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때 같은 경우도 깨졌어야 되잖아요. 윗꼬리가 기니까. 안 깨지죠? 21선이 깨졌어요. 그러면 1차 시세는 끝. 단 요 자리대 8,500원 이 자리대가 깨지면 쉬어간다. 다시 올라가죠? 자, 그러면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차트에서 윗꼬리는 매도세지만 빠지질 않았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고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 저점을 안 깼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도가 맞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매집성 거래량이 맞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월 달에 있었을 때 윗꼬리가 계속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손바뀜이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7,000원대, 7,800원 이하권역에서 저희는 거래를 했었어요. 이 종목을. 그리고 일부 챙겨놓고 아직도 일부는 쥐고 있습니다. 유상증자까지 받았어요. 아직까지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21선 고개 숙였어요. 61선 고개 숙였어요. 경기선 깨졌어요. 이게 왜 들고 있냐 이거? 이게 왜 들고 있을까요? 저 밑에서 싸게 샀어요. 첫 번째. 일부 챙겼어요. 일부 챙겨놓고 나머지 가져갈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정책주들 보시라고 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정책주죠. SOC. 주식은요, 투자를 해서 먹을 거면 시게 먹을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테마를 할 거라면. 5%, 10% 먹어서 뭐 하시려고요? 먹으려면 50%, 100% 먹어야죠. 그죠? 테마는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없었을 때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해서 매수를 모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아, 이게 정책주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가져가겠다, 아니면 빠져나오겠다, 그걸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차트는 겁나게 얘기 많이 갖고 왔었는데,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포트에 있는 종목이죠. 아난티. 아난티. 제가 이거 팔 것 같아요? 안 팔아요. 이거. 아,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포트폴리오 이거 하는 거? 안 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직접. 이거 누군가는 겁나게 샀어요. 그죠? 어서. 여서 샀고, 여서 샀고, 여서 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겁나게 빠졌어요. 근데 여서 좀 샀고, 여서 좀 샀고, 여섯 좀 샀고 여섯 좀 계속 샀어요. 판 게 없어요. 첫 번째 이거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매집.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뭐예요? 정배열. 미사일 쐈대요. 미사일. 안 될 것 같아요. 왜 도대체 대북 관련주 이기죠? 미사일 쐈대. 그럼 급락 나야 되는 급락 안 나와요. 근데 안 빠져요. 미사일 쐈는데. 요거는 요렇게 작은 박스는 요렇게 할 거예요. 한 10,000원대 초반? 크게는 요렇게. 작은 박스 요렇게 움직이든가 크게 요렇게 움직이든가 요렇게 해서 아마 제 예상엔 이렇게 움직이든가 요 폭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10,000원대 초반 내려왔을 때는 매수하면 물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두 번째가 아니죠. 또 다른 거는요. 얘 실적 봐봐요. 실적 좋아요. 아난티 부산 여수 좋더라고요. 가보세요. 주주시라면. 이런 것들도 있고 대하T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정배열권역이에요. 완전 정배열.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만 보고 훑어 넘어가고 여러분들의 작년에 강연회 때라든가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두산. 이제 조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누군가 겁나게 샀어요. 두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까지 강연회 작년 10월 달 강연에서도 얘기했어요. 사라 이거. 이거 누군가 겁나 샀다. 이거. 두산. 두산 망하겠냐? 안 망한다. 정배열. 그것도 완전 정배열. 그죠? 실적 좋아요. 턴어라운드예요. 안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때 당시엔 몰라요.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 LNF는 급등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거 팔고서 글로 갈아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얼마 그게 꼭지까지 먹나요? 못 먹어요. 10%면 많이 먹었다고 팔고. 이런 거 같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배당 여기서 샀으면 배당 꽤나 많이 나올걸요. 올해 10% 정도 될려나? 배당 수익률. 효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사라. 정배열이다. 이거 완전 정배열이잖아요. 근데 얘는 매집성 거래량은 없었죠. 오히려 가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직장인분들 하루하루 몇 프로 뛰기, 몇 프로 뛰기 해야 되는 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원금 안 까먹으면 다행이에요. 단기로 봐서 성공하는 케이스 100에 셋, 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신성델타테크. 저희도 여기서 했었거든요. 휘발유에서도 얘기해줬죠. 휘발유에서 유튜브. 그죠? 근데 저희 다 털렸어요. 다 팔았어요 이거. 여기서 많이 먹었다고 그러고 다 팔았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답변하죠. 미리 갈 줄 알았나? 여러분들 아셨나요? 몰랐어요. 설마 했어요. 설마.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죠? 대신에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게 되면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는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봐야 되지만 실적이라는 것도 혹은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대로 하고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대로 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을 조화롭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다고 해서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카카오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죠. 이거 당분간 회복 불가해요.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그죠? LG화학 이거 대량 거래 터지면서 빠졌죠. 이거 당분간 회복 불가해요. 낙폭과대라고 쳐다보지 마세요. 낙폭과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낙폭과대라고 쳐다보지 마세요. 아직까지 이슈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있다가 말았던 거 있죠? 정배열 초입. 정지훈이 보는 정배열 초입. 주가는 시세의 흐름이 나오지 않은 게 좋아요. 장기 평선을 돌파한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HLB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241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면서 박스를 치는 거.
그러면 이 순간에는 이평선들이 밀집을 하게 돼요. 이런 케이스, 이런 유사 케이스가 있고 가급적이면 241선을 뚫어놓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좋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거래량을 배웠으니까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분석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차트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 한번 또 볼게요. 지난주에 나와서 정배열 초입 저거 얘기했었죠. 파워로직스. 자, 봐보세요. 많이 올랐다가 죽었어요. 그죠? 코로나 때 하고. 그리고 나서 요거 빼고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누군가는 겁나게 사고 팔고 했어요. 그죠? 아, 요거 매집일 수도 있겠구나. 윗골이 겁나 달아요. 이거 매물소와. 그러면 1000만 주 이상짜리 한번 터져야겠죠. 이렇게. 이거 매물소가 끝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든가 하겠죠. 완전 정배열. 그죠? 이게 정배열 초입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해상.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샀네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네요? 정배열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현대해상. 이런 거 아들내미, 딸내미 계좌에 모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나. 한라홀딩스. 현대해상 배당 좋습니다. 한라홀딩스. 얘는 조금 올랐죠? 이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얘도 어찌됐든 간에 자동차 쪽에 있어서 전 제일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배열 초입권역으로 얘를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조금 오른 이수학. 얘 누군가 겁나게 샀어요. 요거 한번 보고서 차트 찾아보세요. 지금 테마성 종목군들 중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시세 흐름들이 나오고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받은 종목군들 꽤나 많을 거예요. 저점 안 깨고. 그 종목군들이 다시 테마 탈 수도 있어요. 다시 테마가 탈 수가 있다라는 거. 얘도 정배열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봐도 되고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 사랑을 나누죠. 현대 엘리베이. 현대 이쪽도 봐도 뭐예요? 정배열이네요. 정배열. 그죠? 정배열 초입이죠? 60, 120 꺾여 있어요. 근데 저 앞에 누군가는 듬성 매수를 했어요. 현대 엘리베이 대북 관련주죠? 근데 정부 정책 수혜주겠죠. 왜? 아파트 물동량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승강기 법제화가 됐죠. 승강기 쪽에 있어서 이 법도 개정됐죠. 노후 승강기 교체 수요. 그러면 정배열 초입에 대북 이슈 플러스 알파 또 있는 거는 정부 정책 그리고 실적. 그러면 굳이 이런 종목군들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봐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를 캔들이랑 이동평균선이랑 거래량이랑 하면서 분석하는 것들을 그냥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게 하게 되면 10시간도 넘어요. 캔들이 이평선 거래량 요 하는 것만. 근데 간략하게 했던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배열 초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는 관점, 그
그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은 찾아보시고 여기에다가 꼭 해야 되는 건 플러스 알파는 실적 혹은 그 기업의 가치 이 부분들까지 함께 보면 더 주식 투자하기가 수월해질 거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재훈 위원님의 명품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저희 정재훈 위원님 강의를 좀 모아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강의들 한번 쭉 나는 추석 연휴 때 복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전화, 문자로 많은 상담 접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10시에 주유소 3부와 더불어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